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조선 선비 박지원의 눈에 비친 중국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중에 그 걸륭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루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미지 제국 근룡제 문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입니다. 그 근룡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하일기가 그 박지원이 그 청나라 근룡제 때 이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플러스 이야기하면 열하일기는 우리나라 조선 정조 때 그 북악파 박지원이 1780년 정조 4년입니다. 청나라 근룡제가 제위를 1736년에서 1796년 했습니다. 엄청 오래 했죠. 60년 했습니다. 더 할 수 있었는데 딱 60년 한 이유가 근룡제가 할아버지를 참 존경했어요. 할아버지가 강희제인데 강희제가 60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하면 불효라 해가지고 60년 딱 하고 이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 근룡제의 만수절이 칠순잔치를 만수절이라고 합니다. 요때 이제 요때가 그 1780년이 근룡제 칠순잔치 했을 때 요때가 청나라가 가장 강대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그 청나라가 가장 강대했을 때 박지원이 청나라 수도인 북경을 방문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찬란했을 때 그 중국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걸 기록한 것이 열하일기. 그 중국의 북경에 갔을 때 이제 보고 들은 것을 남긴 견문록이 열하일기입니다. 우리 열하일기라고 할 때 열하가 이게 참 재미있는 글자가 재미있죠. 뜨거울 열자고 그 강하자니까 뜨거운 강이잖아요. 뜨거운 강입니다. 이 열하가 어디냐면은 만리장성 너머에 그 성덕이라는 곳입니다. 그 중국말로 하면 정덕인데 여기가 이제 그 청나라 황제들의 여름 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장 이름이 피서산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청나라 통치자들은 만주족입니다. 만주 벌판을 뛰어다니던 기마 유머 민족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 본토에 와서 생활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 너머는 원래 자기들 땅이니까 이제 그 고향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성덕 여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은 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국에 사신 갔던 그런 루트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어 의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해관을 거쳐서 이제 북경 갔던 그런 루트 그림입니다. 이것은 북경 지도입니다. 이게 아마 명나라, 청나라 때 북경 지도인데 그림 지도죠. 여기 보시면 요것이 이제 자금성. 그러니까 중국 황제들이 이제 있는 거주하는 곳 자금성이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안문이 여기고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음양 오행에서 보면은 중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박지원이 이제 사신으로 북경 방문했을 때 아마 이문을 통해서 이렇게 갔을 겁니다.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
천안문 해가지고 자금성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런 모습.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리창이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 유리창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인사동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정조 때가 우리나라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르네상스를 꼴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갔던 사신들이 여기에서 이게 유리창이란 곳에서 중국의 학자들하고 많은 학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이 유리창입니다. 이거 똑같은 그림인데 그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선 있죠? 선이 뭐냐면 골목입니다. 요거가 이제 좀 큰 것은 이제 큰 도로고 이게 딱 다 골목인데 이 골목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좀 뭔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좀 특이해 보이십니까? 여기가 여기가 내성이라 그러고 여기가 내성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외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선이 보면 외성하고 내성의 선이 좀 다르죠. 여기는 보면 이렇게 뭐라나 이렇게 선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선이 불규칙한데 여기는 보통 보면 선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쭉쭉 되어 있죠. 여기 직사각형 안에 뭐가 있냐면은 주택이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주택이 온라인에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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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가 아이고 마우스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럼 그냥 하시죠. 예, 예, 예. 그 예, 음, 지금 그 학교에 가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 예, 예. 저게 이제 저 선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후퉁이고 아, 후퉁 안에 사업원이라는 북경 특유 전형적인 주택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마우스가 안 되어서 어 여기가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종각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고르고 여기가 종루라는 곳인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놓는 여기 큰 건물 지금 마우스 안 되니까 큰 건물 요게 고루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청나라 때 이게 북을 치던 곳입니다. 북을 왜 치냐 하면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북을 치고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앞에 거보다 좀 작아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요거는 동루라고 합니다. 아까 동루에서 안 나왔구나. 음, 그러면요. 요거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요거. 예. 근데 아까 그 종료 안 하고 이게 예, 아, 네,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예. 예. 여기 보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해도 그리고 예. 아, 됐어. 안 보이죠? 이거 하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 아, 그 아까 그걸로 다시 이렇게 하면 보이죠? 예, 이렇게 하면 예. 보입니다. 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요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우스가 되어서 이 마우스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고루고 여기가 종루라는 곳인데 고루는 북 치는 곳이고 종루는 종 치는 곳인데 시간을 알려주던 곳인데
이 근처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 그 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후퉁, 아, 후퉁이 이렇게 있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북경시에서 이 지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대식 건축물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전통적인 후퉁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 이제 북경 가시면 여기를 꼭 가보셔서 후퉁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어떤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짜장면 진짜 북경 짜장면 먹어봤는데 아,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여기가 이제 지금 모습인데 여기가 요것이 고르고 요게 종루라는 곳입니다. 이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청나라 때 북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이 건물이고 49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10층 건물쯤 될 거예요. 여기가 45m 됩니다. 그 가장 북경의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 이 근처가 지금도 이렇게 현대식 건물이 빌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에 아주 서민들 사는 곳이라서 아주 진하게 그 북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이것은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여기가 이제 천안문 여기 앞이 천안문 광장이겠죠. 이제 이렇게 아마 박지원이가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그 아마 여기서 근룡죄를 받겠죠. 혹시 이제 자금성 가시면 이제 그 패키지로 가면 이제 가이드 따라서 요렇게만 갑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가이드 따라가시지 마시고 배낭여행을 가실 경우에는 요렇게 가서 아마 여기 같아요. 여기가 무영관이라는 곳인데 그 옛날에 자금성에 있던 그림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여기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면 뭐가 있냐면 명나라 때 화가 공현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의 산수와 그림이 두 폭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 크기가 얼마나냐면은 이 스크린만 합니다. 스크린만한 그림이 두 폭이 쫙 걸려져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고 나서 인터넷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그림이. 근데 사진도 촬영도 못 해요. 그래서 머리에만 기억해야 되는데 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아까 이야기했던 열하산장입니다. 열하. 그러니까 아까 피서산장이라고 하죠. 박지원이가 여기 갔습니다. 박지원이가 그 근룡죄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여기입니다. 자금성이 아니고 아마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지원이가 근룡죄를 만났던 곳인데 저도 여기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북경에서 좀 많이 떨어진 곳이라 그 옛날에는 북경에서 여기 가는데 이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장 넘어서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렇게 그 여기는 섬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호수도 파고 이렇게 놨죠. 청나라 때 아까 이제 근룡제 이 할아버지 방희제하고 근룡제가 뭐라 그러죠? 지방 순시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 순시를 많이 했는데 그거 강희제나 긍휼룡제나 두 사람 다 지방 순시하면서 중국에서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정원이 있으면 그것을 화가한테 그림으로 그리게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다 복제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 그대로 이렇게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아주 경치 좋은 곳, 그리고 정원,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원으로 유명한 곳이 중국의 지금 강남, 그러니까 소주, 양주 뭐 이런 곳, 항주, 뭐 남경 뭐 이런 곳이 정원이 유명한데
거기에 있는 멋있는 정은 여기다 다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제 이때가 중국이 가장 강대했을 때인데 사신들이 외국에서 많이 왔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신들이 선물을 이제 중국 황제한테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 전부 다 여기다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여기가 보물로 가득 찼었는데 19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외국 열강들이 와서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 중에 가져간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여기는 아니고 원명원이라는 곳인데 그 북경에 있는 원명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있던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제 북경에 침입했던 인도에 주재하고 있던 영국 장교 한 사람이 이제 원명원 가서 이제 그 어느 방에 가서 두루마리 하나를 그냥 슬쩍 가져가 가지고 영국 가서 대형 박물관에 팔았습니다. 그게 그거 지금 런던의 맥도날드 빅맥이 2파운드인가 그런데 24파운드인가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빅맥 몇 개죠? 12개 빅맥 12개 가격 주고 팔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치면 안견의 목류동원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계지라는 사람이 그린 자마 뭐더라? 자마사 이렇게 까먹었는데 그 이제 그 그림인데 그 그림 하나만 전시해 놓고 방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예. 그 정도로 아주 한 건데 장교가 빅맥 12개 가격으로 판 겁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중국 정부에서 반환 요청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가게끔.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이제 회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대형 박물관에서 안 내놓겠죠. 예. 예. 어, 청나라의 전성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걸륭제의 아버지가 옹정제고 아까 말씀한 옹정제고 그 아버지가 강희제입니다. 강희제가 18살 때 왕위에 올라와서 6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옹정제가 그 뒤를 이었는데 아버지가 아주 오랫동안 왕이 있는 바람에 자식은 45살 때인가 되어서 겨우 아빠는 이제 8살 때 왕이 됐는데 아들은 45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을 노릇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자기는 한 13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걸륭제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걸륭제는 25살 때인가 아마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라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6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이 세 사람 합해가지고 135년입니다. 이 135년이 청나라가 가장 강했을 때고 중국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그리고 중국이 가장 전성했을 때입니다. 강희제가 이제 그 8세 때 황제가 되어서 14살 때 직접 정치를 했고 이제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청나라 특징이 뭐냐면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중국은 원래 한족이잖아요. 한족의 나라인데 만주족이 한족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족들이 만주족 말을 안 듣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두 가지겠죠. 하나는 회유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게 있겠죠. 그런데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식인들을 회유하는 건데 지식인들을 회유하려면 방법이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게 그게 강희제가 많이 한 게 나도 한족처럼 되는 방법을 많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한족 지식인들이 읽는 책도 읽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했던 것도 나도 한번 생활해보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강희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들 옹정제도 그러고 그 아들 걸령제도 그런 노력을 아주 아주 많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의 난을 평정하고 대만을 수복했습니다. 대만이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1600년인가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인도 회사를 차렸어요. 왜냐하면은 아시아에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아시아에 먹을 게 뭐냐면은 인도에 뭐죠 거기 향신료. 중국에는 아주 많죠. 차도 있고 비단 있고 그다음에 도자기 있습니다. 그게 너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이 인도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들어오고 영국 들어와서 동인도 회사 차렸는데 영국 네덜란드 사람들이 물류 기지를 어디다 정했냐면 대만에 잡은 거예요. 그 대만에 잡았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대만을 점거하고 있던 네덜란드 사람을 쫓아낸 게 누구냐면은 정지용이죠. 정지용. 예, 그 이제 그 중국의 해적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하고 그 정지용 그 해적 집단을 이제 또 몰아낸 게 강희제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이 안정된 데 자신감을 얻어서 강희제가 뭘 했냐면 중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게 1684년에 6차례에 걸쳐서 중국 경제의 심장, 우리도 강남이라 그러죠. 중국이 강남이 부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강남을 순시를 시작했습니다. 1684년에. 그걸 이제 남쪽으로 순시한다고 해서 남순이라고 합니다. 6번 했습니다. 그래서 1684년에 왜 남순했냐 하면은 지금 이제는 이제 내가 이게 중국을 한족의 나라를 이제 내가 안정시켰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1684년에 하고 자신감을 얻고 또 한 게 뭐냐면 1685년에 바다를 열었습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 바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농경 사회라서 이제 바다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얻고 싶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얻을 게 없어요. 풍요로우니까 내 자체가. 그래 안 나가는데 그래서 한번 나갔던 사람이 명나라 때 영락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보수 진영들이 또 정권을 잡고 아 이거 우리하고 안 맞아 하고 이제 그걸 다시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검이라고 하는데 바다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고 있다가 강희제 때 와서 1285년에 다시 바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무역이 많이 성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강희제가 한 게 뭐냐면 또 중가를 포벌해요. 중가르가 뭐냐면은 몽고 지역입니다. 지금의 몽고 지역을 토벌해가지고 몽고 땅을 이제 정복하고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백과사전을 편찬했을 때 문화사업이죠. 한쪽은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고 또 한쪽은 문화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희제가 잘한 게 뭐냐면 예수의 선교사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 대원군은 이제 뭐라나 쇄국 정치했잖아요. 근데 강희제는 되게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유럽 선교사들을 많이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유럽의 선진 과학 문명을 많이 받아들여서 특히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천문학,
천문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천문학이 이 유럽이 중국보다 천문학 그게 수준이 더 높았거든요. 중국도 천문학이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어디서 대가 끊어졌냐 하면 원나라 때하고 끊어졌어요. 송나라 때까지 이제 천문학 학자들이 쭉 내려오다가 원나라가 중국 정벌 하면서 이게 난리통에 그 천문학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맥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하늘을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늘을 관찰하는 게 이게 어느 자기들이 어떤 뭐라나 그걸 파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졌다가 이제 유럽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보완을 하게 된 거죠. 옹정제는 이제 그 강희제의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은 네 번째 원래 왕위 계승을 장남이 하잖아요. 그 네 번째 아들이라서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자기 관리 아주 철저히 잘한 사람입니다. 그 이제 그 강희제가 아들이 뭐 30 몇 명인가 뭐 그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막 싸웠겠습니까? 그 이 사람이 나이가 45세 때 즉위를 해가지고 아주 부지런한 황제였다고 합니다. 불교를 참 좋아했고 이제 아버지처럼 이제 한족 문인들을 아주 동경하고 그 사람들 많이 따르려고 노력했고 예술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 여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세 황제가 전부 다 예술에 관심이 많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덕진에 이제 자기의 취향에 맞는 자기의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그 경덕진이라고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자기 생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60세 되어서 과로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과로 해가지고 예, 예. 걸룡제는 옹정제의 또 네 번째 아들입니다. 25세 때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할아버지 의식해가지고 60년만 제위하고 물러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88세 장수했습니다. 옛날에 88세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이 88세 장수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이야기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건강에 영향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한족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이제 하려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세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해서 제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근령제의 장수 비결해 가지고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뭐라 그러죠? 케겔 운동 있죠. 케겔 운동했대요. 또 그리고 또 뭐 했다더라? 아, 호흡법. 호흡법. 이때는 태국권이란 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호흡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 도인수라고 호흡을 잘했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태역권하고 이제 관계되는 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섭생을 잘했는데 이 근룡제가 매일 인삼을 먹었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예. 그 건강 비법이 이 사람의 건강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룡제는 주변을 많이 정복을 했어요. 어. 아, 정복을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제 중가르, 몽골도 정복하고 위그르족 지역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도 원정했고 이제 티벳도 점령했습니다. 대만도 원정하고 베트남까지 네팔까지 이제 원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흉내 내가지고 이 사람도 남순했습니다. 그래서 6번 했습니다. 아까 강기제도 6번 했죠.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따라서 그거 강희제가 손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건데 근룡제를 특히 예뻐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있겠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순 강남 지역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동순 했습니다. 동쪽을 갔는데 산동순 곡부를 5번 갔습니다. 왜 곡부 갔을까요? 곡부. 예? 네, 맞습니다. 아, 선생님. 역시 공자 고향이 곡부죠.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공자 때문에 이제 곡부 5번 가고 서순 해가지고 서쪽으로 오대산 갔습니다. 오대산 간 이유가 뭐냐면 오대산이 불교의 성지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북순에서 심양은 왜 가냐면은 심양이 만주족의 본거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뭐라나 뿌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북순했고 아까 강희제가 고검 도서 집성이라고 백과사전을 편찬했는데 그것도 이제 할아버지 의식해가지고 사고 전서를 편찬했습니다. 사고니까 책 서고가 4군데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책을 내부를 찍어서 각각 한 서고마다 이제 보관했다고 해서 사고인데 이 중국 전국에 있는 책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책하고 불온 서적을 나누어 가지고 불온 서적은 다 없애버리고 건전한 책만 골라서 그것을 이제 그 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필사를 시켜서 내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관한 게 사고 전서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마찬가지로 예수의 선교사들하고 이제 그 사람들 많이 받아들여서 유럽하고 문화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루이 15세하고도 많이 교류를 많이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청제국의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림 보셨던 건데 여기 그림 보시면 왼쪽 것이 명나라고 오른쪽 것이 청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렇게 된 거 요게 이제 명나라 땅이고 요게 청나라 땅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아까 이제 강희제하고 근룡제 때 영토를 이렇게 넓혔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표시된 데가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너머가 여기가 뭐냐면은 그거 위거르족 땅입니다. 그 이제 중앙 티벳이죠. 티벳 땅. 중앙아시아 티벳 땅이고 여기가 몽골의 땅이고 여기가 만주족들의 땅이고 만주 벌판이고 여기가 러시아 땅 이렇게 되는데 청나라 때 와서 여기 아까 봤던 위고르족 땅, 위고르족들의 땅, 이게 다 정벌을 하고 여기 몽고 땅입니다. 여기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 다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점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지금 중국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보다 청나라가 더 컸습니다. 여기가 내몽고죠, 내몽고. 내몽고가 그 독립하는 하고 여기가 러시아 땅이었던 곳이 이제 다시 러시아로 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이 청나라보다 더 많이 축소되었죠. 예, 그렇게 해서 명나라하고 청나라 이렇게 한족의 나라하고 다민족 국가 이렇게 명나라는 한족인 땅이고 청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나라 만주족 청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그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그 만주족의 군대 조직이 8기군이라 해서 이게 그 우리로 치면 사단을 8개 나눴어요. 나눠 가지고 그 한 사단마다 그 깃발로 이제 구별했는데 그래서 8기라 해가지고 8개 깃발. 그래서 이게 만주족들이 원래 유머 민족들이고 해서 어릴 때부터 말 잘 다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아까 봤던 이제 영토를 그렇게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8기군 이 사람들이 청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귀족화가 되었어요. 예. 요것은 이제 그 8기군들이 그 주변 지역을 정벌했을 때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동판화 그림이거든요. 원래 중국 사람들 그림 이렇게 안 그려요. 이게 정밀을 안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것은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유럽의 그 뭐라 그러죠? 원근법 같은 걸 이제 그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그림을 이제 프랑스에 보내어서 그때 중국이 동판화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동판화 이제 제작자들이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만든 게 이게 전쟁 기록화인데 그 지금의 신장 그러니까 위구르족들 지역을 점령했을 때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이 그림은 제 책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 8기군 중에 한 장군의 모습인데 그 이 사람이 그 동투르키스탄을 점령했을 때 전쟁 영웅 1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청나라 때 이 그 공로를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 100명을 뽑아 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서 이제 그 지금의 중남해라고 이제 그 중국 시진핑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자광각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전시해 두었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냐면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어딘가 해서 찾아보니까 캐나다입니다. 이 그림이 왜 캐나다에 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나라 19세기 때 외국 열강들이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중국 황제의 궁궐에 전시되어 있던 건데 캐나다 가 있으니까 중국 정부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수해야 될 건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보면 이게 많이 치욕적인 겁니다. 여기 가 있다는 것이. 예. 이 그림은 중국 영화 특히 제가 옛날에 패왕별이 영화를 보면 경극 보면서 이렇게 세 장을 들고 이제 경극 보러 가는 사람 모습이 있더라고요.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경극을 보면서 왜 저렇게 세 장을 불편하게 들고 다닐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대만에 몇 달 어학연수 같이 해서 살아온 적이 있는데 제가 대만에 어디 있었냐면은 정치대학이란 곳에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거기가 목책구라는 곳인데 그 정치대학 근처에 방뚝이 이렇게 아주 길게 쫙 있어요. 그 밥을 저녁 먹고 이제 한 6시쯤 이제 그 방뚝을 산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방뚝이 쫙 있는데 가로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 방뚝이 한 수백 미터 쫙 이어졌는데 저녁 6시, 7시에 그 근처 사는 중국 사람들이 노인들이 저는 세 장을 들고 와가지고 가로수에다가 다 매달아 놓고 놀아요. 근데 그게 수백 미터 쫙 이어져요. 되게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한국에선 도저히 한 번도 본 그 경험이 없는 그런 광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으로서 되게 그게 궁금하고 충격이었고 왜 저럴까? 그 새를 되게 참 좋아하네. 근데 좀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 몰라서 선배들한테 묻고 제 선생님한테도 여쭙고 했는데 모르세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알았어요. 저기 보시면 여기 왼쪽 이렇게 오른쪽 그림은 이제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모습이고 이때는 청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이 사람들 누구냐면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팔기군들이 이제 그 청나라를 세우고 나서 자연스럽게 귀족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걸륭제가 뭐 했냐면은 북경에 사는 팔기군 후예들한테 생활비를 줬어요. 너희들 생업에 종사하지 마. 어디 시장 가서 호떡 같은 거 굽지 마. 어디 그 팔기군이 그런 거 하니. 그래가지고 생활비 지급하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문화생활 하는 거야. 아주 고상한 취미 생활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것을 이어가지고 현대 와서도 저렇게 중국 사람들이 새 키우는 것을 아주 고상한 취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나는 안동 양반이라는 거죠. 옛날에 난 양반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세 번째 사상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나라 때 고정학이란 게 발달합니다. 그 발달한 이유가 그 청나라가 이제 그 만주족이 청나라 세우면서 분석했어요. 명나라가 왜 우리한테 멸망당했을까? 왜 우리한테 망하게 되었을까? 분석했는데 두 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관. 명나라 때 환관들이 권력을 막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환관들이 권력을 지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관이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청나라 정부가 환관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되었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깨어졌냐면 서태후에서 깨어졌어요. 서태후 때 와가지고 환관들이 이제 막 권력을 막 휘둘렀어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많이 잘 지켜졌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양명학이에요. 이제 그 양명학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주작하고 좀 다릅니다. 주작하고 명나라가 양명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뭐가 발달하면 성리학, 주작 발달했습니다. 양명학하고 주작학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양명학은 이 한 사람의 개인의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개인의 자유, 개성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욕망, 그러니까 디자이어란 거죠. 디자이어. 욕망의 분출 같은 것을 양명학에서는 용인을 써요. 이게 성리학에서는 도저히 용납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 명나라 때 이게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문화가 아주 많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생각하기에 저 양명학 저 때문에 명나라가 우리한테 망한 거야. 그래 생각해가지고 사상을 양명학을 철저하게 통제시켰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도 투자학에서 과거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통제하니까 한족 지식인들이 이제 어떤 학문적인 자유를 상실하게 되니까 어디에다 눈길을 돌리냐면은 그 청나라 만주족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옛날 문물과 고전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발달한 것이 고정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룡제가 사고전서 편찬할 때 중국의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자기 집에 이제 대대로 이제 내려오던 가보 있죠. 책 들고 어디 가냐면 북경 가서 유리창 가서 이제 서로 막 거기서 토론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자기 생각을 표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옛날 중국의 뭐라나 이렇게 학문, 고전, 무슨 문물 이런 데 이제 그 탐구를 하게 되니까 이 글에서 놓은 게 이런 겁니다. 석고문이라고 해서 돌에다가 국처럼 만든 돌에다가 옛날 고전 텍스트를 새겼는데 이게 이제 그 청나라 때 와서 옛날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정부 감시망을 피해서 이제 옛날 고전 텍스트 같은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돌에 새긴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가 지금 보면 너무 예쁩니다. 석고문이 예전에는 이제 저 석고문 별로 관심 없었는데 요새 줄긋게 하다 보니까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청나라 때 이런 글씨가 나옵니다. 왼쪽 것이 그 이제 등석여의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요러 아까 봤던 요러한 글씨 그러니까 옛날 한나라 때나 그 이전 전국 시대 때 청동기나 그 비석에 새겨진 글씨를 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때까지는 이제 그 중국의 문인들이 잘 쓰는 서예가 왕이지 글씨 예쁘게 쓰는 글씨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 비문에 이제 영향을 받고 쓴 게 저런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지 스타일의 글씨와는 전혀 다른 글씨가 이제 이때 등장하게 되고 거기 중심에 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중국의 사신으로 왔던 김정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그 북경의 그 유리창 같은 데 가서 저런 글씨 본 거예요. 중국 그 청나라 그 문인들하고 한족 문인들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이제 그 한족 문인들이 청나라 정부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안 맞으니까 그 이제 그러한 어떤 울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선에서 온 문인들하고 많이 그 어떤 그거 이제 그거 뭐라고 하죠? 학술 교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등석의 글씨도 보게 되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추사 김정희가 우리 조선으로 돌아가서 쓴 글씨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사 김정희의 투사체가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게 그 위로 가다 보면 청나라가 그 이제 만주적 정부가 한족 지식인에 대해서 사상 통제했던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번째는 경제에 대해서. 자, 이거 제가 저 도자기 참 좋아합니다. 청아백자라고 합니다. 이 도자기가 원래 백자에다가 푸른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송나라 때는 백자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천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 안 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푸른색 안료가 코발트 블루라 해가지고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수입한 겁니다. 어, 조금 쉬다 가겠습니다. 예,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예, 선태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황산이 정치에 접근 못하게 했다. 그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못하게 했다가 석효가 집권하게 되면서 석효가 좋아하는 상당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뭘 잘했냐면 안마를 참 잘한다. 그래서 안마도 잘하고 또 이제 그 이런 이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서태후가 뭘 좋아했냐면 경극을 되게 좋아했어요. 오페라. 그래서 이제 서태후한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경극을 배우고 자기가 직접 경극 배워가지고 경극 공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태후 신임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믿고 권리가 많이 주고 그 전까지는 청나라 정부가 한반이 정치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청나라를 황제를 할때 회장 제도가 없었잖아요. 이제 왕 황제가 돌아가시고 황제가 저런 사람을 다시 이제 황제를 시키니까 누가 되는지 줄 잘못 서면 다 죽여버려가지고 황나라를 정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럴 수도 있죠. 쉬운 시간이네. 예, 쉬운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서태후 밑에 공주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의 그 주류는 아닌데 이 2차 주류 넷플릭스가 대세거든요. 그게 뭐 요새 세상이 어두워지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디즈니처럼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많이 세계 시장을 예. 너무 많은데 저 선생님이 하신 얘기 끝에 저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 예. 예. 한 시간 이야기할 시간을 드립니다. 끝나. 아, 예. 아니 우리 저기 같이 공부하는 멤버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모임의 이론적 기준에서 네. 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책을 8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8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계속 그것만 8년 동안 이것만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오랜 시간 두고 써가지고 제 노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나, 많이 좀 인정을 받고 하는데, 정도는 제가 잘 몰라서 시간을 좀 주시면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필룡제는 권위자입니다. 좀 심해. 칭찬이 자랑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저 그림이 청아백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래 중국 문인들의 어떤 표준이 어디냐면 송나라 때예요. 송나라 문인들, 뭐 특히 소동파, 소식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문인들의 표준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백자에다가 무슨 그림 그리는 거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그림이 이게 도자기가 경덕진에서 제작이 되었는데 많이 수출했겠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랍 상인들이 주문했어요. 우리 땅에 페르시아에 코발트 블루라는 안료가 있는데 요걸로 백자에다 그림 그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경덕진 도공하고 아랍 상인, 알라딘 같은 아랍 상인들의 합작품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주문 생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그 당시가 이게 저기 청아백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원나라 때예요. 원나라 때인데 중국의 지식층들은 저런 그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했냐면 수출용이에요. 그래서
주문 제작에 외국 사람들이 나 이거 만들어줘 해가지고 처음에 수출을 어떻게 했냐면은 페르시아 아랍 사람들한테 수출했습니다. 그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이슬람들이 이제 그거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식사할 때 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아랍 사람들 이게 쟁반 넓적한 거 그런 거. 그래서 이 그림도 이게 명나라 때 만든 건데 이게 중국의 내수용이 아니고 수출용입니다. 아마도 중앙아시아 쪽 같아요. 중앙아시아 쪽인데 왜냐하면 여기 그려진 용이 중국 용이 아니에요. 그 용이 보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게 중국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 용이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데 중국 황제 상징하는 용의 발톱이 다섯 개, 네 개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중앙아시아 수출용 자기입니다. 근데 아주 예쁘죠. 이게 요때가 여기 보시면 대명 선덕년제라 돼 있잖아요. 이 선덕제 때가 이 청아백자가 가장 잘 만들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여기 그 요 선덕제 때 만들어진 청아백자가 세계 각국으로 많이 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아백자인데 그 이 청아백자가 세계 각국에 많이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명나라 영락제 그 영락제가 그 명나라 세 번째 황제입니다. 영락제 때 영락제가 여기 정화란 사람을 통해 정화 한관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베트남 출신이에요. 베트남 출신인데 그 이제 영락제가 베트남 지금의 베트남을 원정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인데 그때 아주 어렸었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이제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환관으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환관된 사람인데 정화가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 교도예요. 이슬람 교도고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외국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화가 바다를 열어서 세계 각국에 이제 해외 원정을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적임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대장으로 해서 그 원정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 원정을 7번 1405년부터 1433년 7번 해외 원정을 갑니다. 이게 한 번 가면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걸려서 가는데 요때가 참 영락제 때가 이게 그 명나라도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길이가 122m입니다. 목선이에요. 나무로 120m 나무로 만든 배가 122m니까 엄청 크겠죠. 그걸 전부 나무로 만들었어요. 122m 보니까 항공모함이 요보다 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톤급이라 그러는데 이런 그때 이제 그거 이제 이런 배를 보물선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62척 포함해 가지고 317척의 범선이면 돛담배죠. 돛담배를 끌고 27,870명이 성선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17사단 나왔는데 사단 병력이 한 2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 병력이에요. 사단 병력을 배를 태워가지고 2년 동안 항해를 간 거예요. 엄청난 대규모예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7번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정화가 배에다가 싣고 간 게 저런 청아백자. 청아백자를 44만 점 경덕진에다가 주문해가지고 그거 다 실어가가지고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페르시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국왕들한테 다 뿌렸어요. 무역한 게 아니고 선물 줬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이 중국의 문화를 너희들한테 전파하니까 우리는 베푼다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선물 줬습니다. 일종의 시제품 역할도 했겠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유럽이 저기 막그 도자기에 막 미쳐가지고 은을 다 갖다 준 거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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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더라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가면 자기로 쌓여진 산이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나 조각 있잖아요. 조각 깨진 조각으로 쌓아놓은 산처럼 쌓아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저는 이 청아백자가 결국에는 그 아랍 문명하고 중국 문명하고의 융합 결과고. 예, 합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백자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을 중국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기 시작한 게 명나라 후반기. 문화가 양명하게 발달하면서 이게 중국 문화가 대중화가 되었어요. 그 통속 문화가 되어서 그때에 비로소 중국의 문인들이 양반들이 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을 허용했어요. 예. 요것은 이제 정화가 이제 그 항해했던 루트입니다. 아마 여기가 남경일 거예요. 남경이 그 명나라 수도니까 남경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복건성 아까 했던 천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베트남을 거쳐 가지고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인도 해서 그다음에 페르시아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돌아오는데 2년 걸립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예? 그때도 페르시아가 있었나요? 예. 그 여기 요 지역이죠. 페르시아만 이제 여기. 예, 예. 그래서 요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돌아갈 때 여기 있는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 국왕들 다 배에다가 태워서 갑니다. 배에서 태워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남경 가서 이제 북경이죠, 북경. 북경 가서 영락제를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잔치 베풀어요. 그 잔치를 베풀고 또 선물 안겨주고 다시 그 다음에 배 타고 또 항해할 때 같이 배 타고 자기 나라 데려다 줘. 예,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의 그 작은 나라 왕들이 그냥 넘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베푸는 외교를 펼쳤어요, 영락제가. 예, 그래서 그 이제 요 그림은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122m짜리 범선입니다. 100% 나무로 만든 건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 배가 보물선이고 122m짜리. 여기 작은 배 있죠. 요게 이제 그 콜럼버스가 타고 다니던 산타 마리아호입니다. 아주 되게 작죠. 26m고. 이게 중국은 122m입니다. 그죠? 요 작은 배, 요런 배 세 척인가로 이제 콜럼버스는 미국 그 대륙을 발견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함대를 이끌고 정화가 요렇게 돌아가 가지고 유럽을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안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유럽에 어디 영국이나 프랑스 가서 내가 뭐 건져올 게 있다라든지 내가 거기까지 가서 베푸는 외교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면 갔겠죠. 갔으면 세계 역사가 또 좀 재밌게 또 바뀌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일부러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돌아다녔습니다. 요것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요 그림의 주제가 저는 이제 종교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 뭐라 그랬죠? 수태고지? 수태고지? 아,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장면이 유럽 그림에 엄청나게 잘 쓰는 테마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요 주제의 그림이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그림이고, 요것이 1490년에 연대에 만들어진 제작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총알을 여기 청아백자 있습니다. 여기 청아백자 있습니다. 여기 이게 청아백자 찻잔이죠. 찻잔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방박사일 것이고, 동방박사가 이 사람도 동방박사 세 명이 있고 아기 예수님일 것이고 성모 마리아겠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이제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 가져가는데 가장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져갔겠죠. 유량과 모량, 유황과 모량 세 가지. 아, 그래요? 네. 오케이. 거기에 총알을 지금 네. 모량이 담겨 있겠죠. 아, 맞아. 오케이. 맞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때 1490년대는 정화가 유럽 안 갈 때입니다. 1600년하고 1603년에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합니다. 인도양 와야 되겠어 하고 온 거고, 그전에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직접,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뭘 가져가냐면은 인도양 들어가지고 그거 향신료하고 중국의 차, 비단 가져가고, 네덜란드는 뭘 가져갔냐면 자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중국 자기 청화백자. 그런데 이때는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네덜란드가 중국 자기를 수입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동방박사가 저 청화백자를 들고 있을까요? 이제 그 어떤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랍에 이제 정화가 아랍까지 이렇게 가서 아랍의 술탄한테 선물로 자기 준 거에서 그 중에 일부를 술탄이 유럽 왕들한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저게. 그래서 엄청나게 귀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귀한 것을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베를린 근처에 있는 무슨 샤를로텐부르크 궁전이라는 곳에 있는 자기방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 청아백자에 그냥 열광을 해가지고, 이게 유럽의 왕들이나 귀족들이 자기 궁전에 자기방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랑합니다. 예, 나 있다 과시하는 거죠. 부를 과시하고 내가 이러한 그 문화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건데, 그 중에 남아 있는 게 이렇게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콜렉션이죠. 옛날에 그 이제 유럽에 자기가 이제 수입되었을 때 저 자기의 가격이 얼마냐면은 그 무게에 해당하는 금값하고 똑같이 쳤대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가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자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여기 그림은 영국에 수입한 자기인데 청아백자입니다. 이거 예쁘죠?
그림인데 이게 너무나 귀하니까 자기자 깨지잖아요. 귀하니까 우리가 핸드폰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건가지 말라고 케이스 하는 것처럼 이제 이게 은으로 만들어진 그거 케이스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 워낙 귀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은 1520년대에 이제 그 1500자 영국에 수입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재작년에 동유럽 여행을 갔는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니까 쇤브른 궁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와, 제가 보고 그 이제 여기 가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책에서나 보고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이 있더라고요. 그 쇤브른 궁전 안에. 그러니까 그거 이게 전부 다 여기 벽에 요거 까맣게 보이는 것은 그거 칠기고 요 중간중간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열돼 있죠. 요게 청아백자입니다. 그 청아백자가 강희제 때 만들어진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청아백자를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여왕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거래요. 그래서 자기 방을 만들었어요. 진짜 멋있어요. 와, 제가 이걸 보고 갔으면 제가 책이 달라졌을 건데 아이고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방인데 요게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청아백이 아주 예쁘죠. 요거 이제 피규린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냐면 자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고 영국 사람들은 홍차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수입했던 홍차 중에 가장 좋은 브랜드가 정산소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얼마 전에 이 정산소종을 한번 제 단골 찻집에서 마셔봤는데 참 맛있어요. 아, 야, 그 영국 사람들이 이 차를 마시면서 얼마나 그게 중국에 열광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수입한 중국의 홍차, 이게 정산 소종이 아마 그 중국의 무이산에서 나는 그런 그 브랜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가면 얼그레이라고 이제 그 얼그레이 경을 이름을 따가지고 얼그레이라는 이제 그 홍차가 있는데 어 이것도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맛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홍차가 아니고 녹차를 수입을 했는데 녹차가 영국 사람들 취향에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효차인 홍차로 바뀌어졌는데 홍차를 영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노동자들한테 티타임을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카페인이 있어서 각성이 되거든요. 맞아. 뭐 그것도 있죠. 중간에 티타임을 줬대요. 공장주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그 노동하는데 큰 활력이 되어서 이제 그 산업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여러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홍차가 유럽 사람들의 문화를 바꿔서 그 프랑스는 커피 좋아하니까 프랑스 커피 하우스가 많고 영국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살롱 이렇게 그 뭐 있었죠. 그래서 살롱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홍차입니다. 그래서
10, 17세기, 18세기, 19세기 동안 유럽에서 중국 바람이 불었어요. 그 중국, 우리는 지금 한류라 그러잖아요. 중국 바람이 불었는데 그걸 프랑스로 시누아즈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17, 18, 19세기 때 유럽의 상류기층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 실크 옷을 입고 중국 경덕진에 수입하는 찻잔에다가 무이산에서 수입한 정산 소종 홍차를 마시는 게 최고인 거예요.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청나라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망했을까 이야기하셔서 요거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청나라가 근룡제가 클레막스입니다. 가장 아까 칠순잔치 할 때가 가장 청나라가 번영했을 때고 가장 강대했을 때인데 근룡제가 죽고 나서 근룡제가 1799년인가에 죽어요. 그 다음에 계속 내리막길 쫙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치부패. 또 하나는 열악한 경제 구조. 그 다음에 아편 전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로 다 연결돼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치부패입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근룡제가 할아버지 흉내 낸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남순 한다고 이제 제가 오늘 사진 안 가졌는데 이게 남순 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대군을 끌고 가거든요. 이렇게 밑에 수행들 돈 엄청 들어요. 그걸 7번 가요. 7번 가고 가서 좋은 데 있으면 그려 화가들한테 그림 그리라 해가지고 북경 가져와서 다시 복제해버려요. 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천수연이라 해서 잔치도 많이 베풀고 해서 국고를 많이 낭비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룡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금 옛날에보다도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총애하던 신하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하 이름이 화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초상화 봤는데 되게 잘생겼어요. 엄청 뭐라나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기고 머리가 되게 좋고 하니까 이제 그 근룡제가 이 친구한테 많이 의지를 했어요. 아, 똑똑하고 하니까 일도 참 잘하고 하니까 맡겼더니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권력을 많이 남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룡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이 가경제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화신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신을 제거하고 그 사람 집을 뭐라나 털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 재산이 얼마나 많냐면 8억 양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재산을 몰수해 보니까 8억 양인데 그때 청나라 1년 예산이 4천만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재산이 나라 전체 몇 년 예산하고 맞먹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 사람 집이 지금 어디냐면은 그 북경 패키지 가시면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공 공왕부 화원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살고 그 다음에 거기 계속 이어서 귀족들이 여기 이 집에서 주인이 되었거든요. 뭐 그런 곳인데 엄청나게 그 집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부패. 그 부패가 또 이어진 게 뭐냐면 도강제가 제위가 18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경제가 죽고 그 다음에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강제가 근룡제 손자 좀 되겠죠. 손자 때 와서 어떻게 되냐면 중국 경제의 중심은 뭐냐면 운하예요. 중국은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게 없어요. 남북 흐르는 강이 없어요. 전부 다 동서로 흘러요. 황하강, 양자강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류 운송이 강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흘러가니까 중국 정치의 중심은 북쪽이고 경제 중심은 남쪽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 수로를 파요. 운하를 파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그 운하가 남북을 통하는 그 운하가 그러니까 남쪽의 항주부터 북경까지 북쪽의 북경까지 이렇게 뚫는 그 운하가 중국 경제의 심장부예요. 그 물류 그거죠, 그죠? 그런데 도강제 때 와서 그러니까 근룡제 손자 때 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관리들이 부패해가지고 그 운하를 인공 운하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뭐 했잖아요. 운하가 있으면은 그게 물 이렇게 수심을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사를 긁어내야 되는데 그 긁어낼 예산을 관리들이 다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경 예산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 다 재주문에 들어갔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거 긁어내려고 추경 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내린 결론이 뭐냐? 방치해버려요. 방치해버리니까 중국 경제도 스탑해버려요. 중국 경제가 스탑해버리니까 배고픈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게 그게 태평천국의 난이에요. 예. 그래서 청나라가 망합니다. 예. 황제가 청나라에서는 가장 잘 살 때의 황제였네요. 예. 135년이 그 세 명이 다스렸던 그 135년이 청나라 제국을 건설했을 때고 그거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청나라가. 보시기에는 시진핑이 지금 넘버원이라고 한다면은 세 분 중에 누구하고 제일 가깝다라고 보세요? 아, 정치 정치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근룡제 근룡제가 비슷해요. 예, 근룡제가 좀 비슷합니다. 전성기라고도 볼 수 있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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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시진핑, 저는 시진핑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진시황제 생각나요. 근룡제보다 비슷했어요. 정치가 비슷하세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열악한 경제 구조입니다. 그 18세기까지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게 중국, 인도예요. 18세기까지. 그래서 세계 부의 절반을 중국하고 인도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넘어와서 1900년부터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가가지고 유럽이 이제 그것을 뭐라나 유럽이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중심이 유럽이 바뀌어지는데 왜 그래 되느냐? 학자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뭐 유럽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에 없었던 게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석탄, 식민지. 또 이제 영국 가니까 뭐냐면
이제 영국 가면 영국 지하철 있죠. 바닥이 다 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몰랐는데 제가 같이 갔던 그 동료가 영국사 전공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명 많이 들었는데 바닥이 철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철, 석탄, 식민지. 중국이 갖지 못한 거. 그래서 중국이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그 그만큼 그게 산물의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신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세계가 또 뭐가 있냐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쪽에서 이제 중국에 물건이 필요한데 차, 비단, 무슨 자기 한데 중국은 유럽 물건을 원하지 않아요. 이제 가장 비건한 예로 뭐냐면 제가 런던 가보니까 런던에 가니까 먹는 게 피시앤칩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은 사면이 바다니까 물고기 많을 것이고 이게 칩스 감자튀김하고 생선튀김이 있는데 중국 사람한테 생선튀김 감자튀김 주면 던져버려요. 안 먹어요. 더 좋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중국의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면화, 카튼 팔려고 했는데 중국은 비단 옷 입지 카튼 안 입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은을 줘요. 은을 중국 사람들한테 차, 비단, 자기 수입하는 그 대가로 은을 지불했어요. 그 은이 어디 나냐 하면 일본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아피안 전쟁입니다.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거 연결해가지고 그 은을 이제 대금으로 지불했는데 영국이 이게 차를 그 영국 사람들이 아까 뭐죠 무슨 홍차 있죠 홍차 무이산 홍차 그것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 1년 예산의 10%를 홍차 수입하는 데 썼답니다. 1년 예산 10%면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계속 은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생각한 게 뭐냐면 중국에 아편 파는 겁니다. 아편을 마약을 팔았습니다. 그걸로 이제 은을 충당했습니다. 그 재정 적자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니 중국 정부는 마약을 중국 사람들 파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아편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발생한 게 아편 전쟁입니다. 1840년인가에 아편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졌어요. 옛날에 명나라 영락제 때 122m 범선을 제작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갖추었던 중국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영국한테 졌어요. 졌는데 졌던 뭐라나 이게 영국의 범선을 이제 격파시켰었던 그 주인공이 이 배입니다. 네메시스라는 배입니다. 원래는 이게 그 영국 식민지 인도 밀림 밀림을 정찰하기 위해서 영국의 어떤 무슨 철강 회사인가에서 만든 건데 이것을 아편 전쟁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것은 100% 범선이 아니고 철갑선입니다. 우리나라 거북선은 이제 철하고 조금 섞였잖아요. 그죠?
100% 철로 만든 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돛담배인데 저것은 전기 엔진으로 돌아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산업의 그런 그 파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참히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1800 번째 예, 전기선 예, 이렇게 예, 첫 번째 전기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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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요거 이제 56m밖에 안 되는 건데 원래는 1793년에 영국의 메카트니 경이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 왕의 사촌 형인가 동생인가 그런데 왕족이죠. 이 사람이 중국에 특사로 파견됩니다. 이때가 1793년이면 근룡제가 제위에 있을 때입니다. 왜 갔냐면 무역을 개선해 달라고. 무역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근룡제가 이제 유럽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돌아서 뭘 하냐면은 이게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수입하는데 1년 예산의 10% 쓰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차를 재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 수입하지 말고 뭐 그냥 차 씨앗 가가지고 종자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영국 가서 심으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까 안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공한 게 실론티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실론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좋은 차종자를 찾기 위해서 중국 내륙을 들어가요. 그러면서 중국 해안을 자꾸 침범해요. 그게 이제 지방 관리들이 이제 보고가 들어오니까 근룡제가 이게 뭐라나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이거 막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가 무역항을 4군데를 뚫어줬어요. 4군데 이렇게 개방했는데 자꾸 들어오니까 아예 다 차단시켜버리고 한 군데만 무역할 수 있게 무역항을 열었어요. 거기 어디냐 하면 지금의 광동성 광주예요. 광주 한 군데만 열고 나머지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 난 게 영국 정부가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정부하고 공무역 말고 이렇게 민간 무역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이제 많이 가져갔는데 중국 정부가 한 개 한 곳만 개방하고 한다고 하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무역하는 게. 그래서 이제 메카트니 경이 특사로 파견되어 가지고 근룡자한테 야, 할아버지 때 4개 오픈해 줬었는데 그 다시 오픈시켜 줘 하고 요구하러 갔는데 근룡제가 노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 문명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 사신이 오면 황제한테 무릎 꿇고 코토라 그러죠. 코토해야 돼요.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려야 돼요. 그런데 맥카트니 경이 거절했어요. 오케이, 거절했어? 알았어. 없어. 그냥 집에 가. 그랬어요. 나는 영국 제품 필요 없어.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특사로 갔던 목적이 무산돼 버렸죠. 그러고 나서 1793년, 1840년, 한 50년 안 되죠, 그죠? 50년 만에 깨버린 거야. 산업혁명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짧은 역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